교과서 249쪽에서 251쪽까지 중단원 마무리하기 영상입니다. 자, 유리함수와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리함수에서는 유리식과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배웠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 기본적인 형태 y는 x분의 k 꼴입니다. 이 놈을 가지고 적절히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다른 그래프도 잘 그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무리함수에서도 무리식 배웠고, 무리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 그래프를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놈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평행이동을 하면 다른 기타 그래프들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자, 유리식의 계산이죠. 유리식의 계산은 유리수의 계산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즉, 이렇게 분모가 다른 유리식의 계산은 분모를 똑같이 해주는 통분 과정을 거쳐주죠. 현재 상태에서는 첫 번째 식의 분모가 x의 x-5의 곱으로 써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식도 분자 분모의 x를 곱해서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겠죠. 첫 번째 식의 분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의 분자에는 x를 곱해서 이렇게 써줍니다. 분모가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x 빼기 1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결국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분모에는 x와 x-5의 곱을 써주면 됩니다. 두 번째, 유리식의 나눗셈은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셈으로 바꿔주면 되죠. 특히 곱셈으로 바꿔줄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 식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약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죠. 자, x-3과 x 더하기 1의 곱으로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고요. 분자는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죠. 다음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x-2분의 인수분해해서 x 곱하기 x-3. 약분이 되는 놈들을 약분을 해주면 x-2, x-2, x-3, x-3 남은 결과들을 쭉 써줍니다. x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x 더하기 2.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는 문제이죠. 그래프를 그리면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점근선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경우 y는 x-4분의 1 빼기 2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놈이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를 알아내면 되겠죠. 원래 형태는 y는 x분의 1에서 왔을 겁니다. x 대신에 x-4가 들어가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이 된 것이고, y 대신에 y 더하기 2가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형태를 그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저 파란 색깔 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파란 색깔 식의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인 꼴이죠. 자, 분자에 있는 놈이 양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점을 대칭으로 해서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이런 곡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였죠. 자, 이제 이놈을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건데, 평행이동 시킬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점, 두 점근선의 교점을 가지고 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두 점근선의 교점인 이 원점을 가지고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새로운 점을 찍어주고 점근선이 다 함께 이동했다는 표시를 해주면 훨씬 좋겠죠. 자, 점근선도 이동을 하는데 현재 x축으로 4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세로 점근선의 식은 x는 4가 될 거고요. 가로 점근선의 식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제 파란색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식의 대칭된 곡선 형태가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나면 정의역과 치역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현재 이 점근선에 빨간 색깔 그래프가 절대 닿지 않고 있으니까 x는 4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될 거고요. 치역의 경우에는 마찬가지 이 가로 점근선에 절대 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를 제외한 실수들이 치역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 그리고 점근선을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똑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과 다르게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죠. 자, 위에 있는 평행이동된 식을 알아볼 수 있게 잘 바꿔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바꾸기 위해서 분모에 있는 x 더하기 1을 이용하면 되겠죠? 분자에 있는 3x를 이용해서 3 곱하기 x 더하기 1로 만들어주고 원래의 식과 마이너스 4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4를 빼줍니다. 그 다음 이 분수를 정리를 해주면 결국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4 더하기 3이라고 위에서 봤던 형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식의 원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4 그래프를 평행 이동을 한 것이고요. 식의 형태를 살펴보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파란 색깔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현재는 x분의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원래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요. 이제 이 점근선의 교점인 원점을 같이 평행 이동을 시켜서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서 해당 위치에 대칭점을 찍어준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점근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저 파란 색깔 그래프를 같이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파란색 그래프도 함께 이동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텐데 자, 지금 중요한 게 이 오른쪽 아래 그려지는 현재 이 부분에 그려지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원점을 지나면서 생겼는지 아니면 원점 아래쪽으로 지나면서 생기는지 여기를 잘 구분해서 그려주어야 합니다. 자, 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y축과 어떤 위치에서 만나냐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함수식의 y절편을 구해주면 함수의 그래프의 y절편을 구해주면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 겁니다. 자, y절편을 구하는 법은 x값에 0을 대입을 해서 그때 y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원래의 식에 x에 0을 대입해주면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즉 y축과 0,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래프를 0, 마이너스 1을 지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정의역과 치역이 한눈에 보이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고요. y는 3이라는 점근선에 닿지 않기 때문에 3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되겠죠. 각각 집합으로 작성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리식의 계산입니다. 무리식의 계산도 무리수의 계산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실수에서 성립하던 모든 성질들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첫 번째 식은 합차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앞과 뒤가 똑같이 생긴 놈의 합과 차이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루트 3x-5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풀어주면 2 빼기 괄호를 잊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3x-5 결국 동료함끼리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x 더하기 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2번은 분모의 유리화를 이용해주면 되겠죠. 분모의 루트라고 하는 이 무리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리식을 없앨 수 있는 쌍을 하나 곱해서 없애주면 됩니다. 그 쌍은 바로 루트 빼기 루트이기 때문에 이 놈을 없앨 수 있는 루트 더하기 루트를 곱해주면 되겠죠.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2. 자, 분모 말고 분자에도 똑같이 곱해줘야 할 겁니다.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루트 x 더하기 2. 자, 그러면 분모를 계산했을 때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의 차가 되겠죠. 따라서 분모는 x 더하기 4 빼기 x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분자는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는 4 빼기 2만 남아서 결국 2가 될 거고요. 2와 4가 약분이 되면서 분자에 2가 하나 생기겠네요. 따라서 2 곱하기 분자에 있던 요 식을 써주면 분모의 유리화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쓰든 얘를 전개해서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4번으로 넘어갈게요. 무리함수의 그래프이죠. 무리함수의 그래프도 유리함수의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원래 어떤 형태였는지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에 있는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y는 루트 2x 빼기 4이지만 루트 안에 2를 공통인수로 묶어주면 x-2라고 하는 식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이 함수식은 결국
y는 루트 2x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말이죠. x 대신 x-2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고 y 값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파란 색깔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줄게요. 자, 파란 색깔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루트 2x니까 제1사분면 위치에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제 이놈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기 때문에 그대로 요 끝점을 가지고 끝에 초록색 점 가지고 두 칸을 이동해 주면 되겠죠. x축 방향으로 두 칸 이동을 해주면 여기에 찍히고요. 요 모양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끝을 내면 안 되고 얼마나 이동했는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요 끝에 점 2,0을 지난다는 거를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이제 2번입니다. 위에 거랑 형태가 조금 달라졌죠. 이놈도 정리를 살짝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위에 거 정의역과 치역을 안 구했네요. 자, 1번 같은 경우 정의역과 치역도 마찬가지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죠. 이 초록 색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프가 오른쪽에만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역의 경우에는 이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초록색 점을 기준으로 위쪽 방향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치역의 경우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집합으로 표시를 해주면 정의역과 치역이 되겠죠. 자, 2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원래식을 정리를 간단하게 해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y는 루트 마이너스가 아니죠? 맞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 빼기 1인데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빼기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준 이유는 원래 함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기 위해서이죠. 요놈의 원래 형태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일 겁니다. 자, x 자리에 x-3이 들어가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되고 y 대신에 y 더하기 1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파란 색깔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경우에는 제2사분면 위치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제 요 끝점 원점을 가지고 평행이동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해줍니다. 그렇게 한 점을 찍고 나서 원래 있던 그래프 모양과 똑같이 그려주면 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는지 혹시나 원점을 지나는지 아니면 그래 보이진 않지만 원점 아래로 지나가는지 꼭 체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체크를 하는 방법은 요 y축과 어떤 점에서 만나는지, 즉 y 절편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 식의 y 절편은 요 그래프의 y 절편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이죠. 따라서 루트 3-1이 y 절편이 됩니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이니까 0보다 큰 놈이 되겠죠. 따라서 원점보다 조금 위에서 y축과 만나게 될 거고요. 그 점의 좌표는 0, 루트 3 마이너스 1, 즉 y절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서 표시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즉 x절편을 구하는 거죠. x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y절편 구하는 법과 똑같이 y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x값을 구해보면 2가 나옵니다. 따라서 x축과는 2,0에서 나온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고 요 끝 점의 좌표까지 표시를 해야 완벽한 그래프가 되겠죠. 평행이동된 걸 고려했을 때 3,-1이라고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이 과정이 좀 번거로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표시를 해줘야 정확한 그래프가 되니까 연습할 때 꼭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아래 항등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상수 a, b의 곱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좌변을 보니까 유리식을 적당히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특히 분모를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이 딱 떠오릅니다. 따라서 적당히 통분을 해주고 분자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좌변을 가지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좌변의 경우에는 분모가 x-1 그리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기 때문에
둘을 통분하기 위해서 두 놈을 곱을 해줍니다. 자, 곱을 해주면 우변에 있던 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대로 써볼게요.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이제 분자끼리만 계산을 하는 거죠. 분자끼리 계산할 때 요 옆에 있는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거예요. a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1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한 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나오죠. 따라서 a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이 될 거고요. 1차항은 ax 그리고 마이너스 x, bx 이렇게 세 번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개수를 쭉 써주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되고요. 상수항은 a 한 번 나오고 마이너스 b 한 번 나오네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가 분자가 될 겁니다. 자, 좌변에 있는 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적절히 비교해주면 되겠죠? 비교를 해보면 결국 개수끼리 비교를 했을 때 a 플러스 1은 2차항의 개수인 0이 될 거고요. 1차항끼리 계산을 비교를 해보면 2가 되고요. 상수항끼리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식에서 a가 마이너스 1인 걸 알아낼 수 있고 그대로 마지막 식에 대입을 하면 b는 4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요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a만큼 b만큼 했을 때 요 그래프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때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함수의 식 정리해보고 두 번째 함수식 정리를 해봤을 때 둘의 x, y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만 잘 알아내주면 되겠죠? 자, 각각 정리해볼게요. 자, 파란 색깔 함수 y는 x 더하기 1분의로 시작을 하니까 분자에 있는 2를 이용해서 x 더하기 1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원래 있던 값과 맞춰주기 위해서 1을 하나 더해줍니다.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2라고 하는 이 형태로 정리가 되겠죠. 자, 이제 빨간 색깔 함수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y는 분모에 x-1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x-1 그리고 맞춰주기 위해서 1을 더해주고 계산해주면 x-1분의 1 더하기 3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제 이 파란 색깔 그래프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시켜줘야 하죠. 따라서 이 함수식이 평행이동된 형태를 한번 써줍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x자리에 x-a를 집어넣어서 우변을 만들어주고요. 좌변은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y-b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음을 이용을 하면 a, b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 두 번째 식은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써주도록 할게요. y는 이렇게 플러스 b.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이 위치와 이 위치 같은 값을 가져야 하고요. 이 위치와 이 위치 서로 같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값이 2,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a, b 값 2와 1이 되겠습니다. 7번 이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b, c 값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프만 보고 유리함수의 식을 알아낼 수 있냐 물어보는 문제죠. 자, 이런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건 바로 점근선입니다. 점근선을 알면 정의역, 치역, 그리고 함수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었는지 전부 다 알 수 있죠. 현재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y는 2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이 왼쪽에 쓸게요. 이 사실로부터 원래 함수의 식이 y는 x 빼기 p, 즉 x 더하기 1이죠. 분의 k 플러스 q, 현재는 2죠. 자, 이 형태로 생겼다는 걸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점근선을 통해서 함수의 형태를 알아냈고요. 이제 또 다른 힌트인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이용해주면 되겠죠. 0,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기 때문에 얘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y는 1, x는 0. 이 식을 풀었을 때 k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구해보면 k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따라서 k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원래 함수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1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는 이 형태가 아니죠. 이 형태를 조금 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리고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1로 바꿔주면은 원래 식과 같아지겠죠. 분자를 정리해주면 x 더하기 1분의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봤던 형태와 비교를 해보면 a, b, c 값을 쭉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a는 2, b는 1, c는 1이 됩니다. 따라서 a, b, c를 싹 더하면 4가 되네요. 자, 다음 8번입니다. 무리식을 간단히 바꾸라 이 말이죠. 딱 봐도 합차공식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식을 바꿔볼게요. 자, 이 식을 바꿔보면 편의상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x분의 1로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계산할 때 조금 더 편리할 거예요. 자, 이 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를 곱해줘야 하겠죠. 분자 분모에 똑같이. 자, 그렇게 곱하고 나면 결국 x 더하기 1 빼기 x분의 루트 x 더하기 1 빼기 루트 x라고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 루트 x 더하기 1과 루트 x 더하기 2의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계산하기 편해요. 분자 분모에 똑같은 루트 x 더하기 2 빼기 루트 x 마이너스 1을 루트 x 더하기 1을 똑같이 곱해주면은 분모에서는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결국 x 더하기 2 빼기 x 더하기 1만 남게 될 거고요. 분자에는 루트 x 더하기 2 빼기 루트 x 더하기 1만 남게 되겠죠. 자, 마지막 식도 마찬가지 2와 3의 위치를 바꿔준 상태에서 분자 분모에 똑같은 수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바로 루트 x 더하기 3 빼기 루트 x 더하기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합차공식에 의해서 x 더하기 3 빼기 x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전부 다 분모는 1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형태이고 분자를 살펴봤을 때 없어지는 놈들이 쫙 보이죠? 요 루트 x 더하기 1과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사라지고 루트 x 더하기 2와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2가 사라집니다. 결국 남는 거는 요 두 녀석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써주면 이러한 형태를 얻게 됩니다. 엄청나게 간단해졌죠? 자, 문제 9번. 요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준 상태에서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정의역과 치역을 알려주고 형태가 무리 함수인 것을 알려줬으면 우리는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함수의 형태를 살펴보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3x를 적절히 평행이동을 시켜서 만든 녀석입니다. 따라서 y는 루트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이렇게 그려놓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이 돼가지고 정의역과 치역이 6 이하, 마이너스 4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6, 마이너스 4를 기점으로 해서 6, 마이너스 4의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6보다 작거나 같은 쪽 그리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 즉, 이 초록색 점의 좌표를 6, 마이너스 4라고 설정을 해놓고 적절히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지금은 그래프의 개형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점을 지나든 원점 위를 지나든 원점 아래를 지나든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6, 마이너스 4를 기점으로 해서 이 왼쪽 위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 파란 색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평행이동 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이 초록 색깔 점이 결국 x축 방향으로 6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를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겠죠? x축 방향 6, y축 방향 마이너스 4. 그때의 식만 써주면 원래 함수식을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y 자리에는 y 마이너스 4인 y 더하기 4를 써주고 x 자리에는 x 대신에 x 빼기 6을 써주면 되겠죠. 정리해주면 y는 루트 마이너스 3x 더하기 18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ab 값을 잘 구할 수 있고요. 굳이 ab 값 구하지 않고도 f3의 값 구할 수 있겠죠. 자, f3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준 요 식의 x자리에 3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다음 페이지 문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둘 다 1,2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저 점을 둘 다 지난다는 말이죠.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는 건 그 점을 함수식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1,2라고 하는 녀석이 y는 fx에도 그래프에도 함수에도 대입을 하면 만족하고 y는 f 인버스 x에도 대입하면 만족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2는 f1이라고 하는 식도 만족하고 1은 f 인버스 2가 아니라 잘못 썼죠? 자, 2는 f 인버스 1도 만족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특히 두 번째 식은 요 역함수를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취해져서 f2는 1로 바꿔주면 조금 더 좋겠죠? 따라서 요 두 가지 식을 이용해 가지고 ab 값을 알아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식 f1은 2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함수식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a 더하기 b는 2라는 식이 나와서 결국 정리하면 a 더하기 b는 4가 되고요. 두 번째 f2는 1이라고 하는 식을 원래 함수식에 대입하면 루트 2a 더하기 b는 1이 되어서 양변을 제곱하면 2a 더하기 b는 1이 됩니다. 결국 이 두 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카간법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변끼리 빼주면 a는 마이너스 3 그리고 b는 7인 게 나옵니다. 따라서 원래 함수식도 정확히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11번입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줘놓고 ABC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몇 번이었죠? 7번 유리함수 그래프를 보고 식을 알아내는 문제와 똑같죠. 이 형태만 보고 잘 알아내주면 됩니다.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 가장 먼저 봐줘야 할 건 이 무리함수 그래프가 어떤 점에서 출발하는지 여기를 알아내주면 됩니다.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어차피 여기에서 적절히 평행 이동이 되어 가지고 생긴 놈이기 때문에 이 원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만 알면 전체적인 함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초록색 점이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함수식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자, 원래 함수를 y는 루트 ax라고 둬봅시다. 현재 제2사분면에서 그려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a의 값은 음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이놈을 적절히 평행 이동을 시켜주는데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y 자리에는 y-1 그리고 x 자리에는 x-2가 들어오겠죠. 정리를 해주면 y는 루트 a x-2 더하기 1이 될 겁니다. 자, 아직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하나 남아있죠. 바로 함수의 그래프가 0,3을 지난다는 힌트입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식에 0,3이라고 하는 x, y 값을 집어넣어주면 참이 될 거니까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대입해보면 3은 루트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되고 결국 a 값을 마이너스 2라고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a 값이 마이너스 2니까 함수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루트 ax 마이너스 2a 원래 있던 플러스 1 요게 원래 함수식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bc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2, 4, 1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싹 더하면 2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다음 12번 발전 문제네요. 자,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x는 2분의 3을 제외하고 f와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이죠. 자, 이때 요놈의 그래프의 점근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이 항등함수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ABCD 값을 구하라는 말이 되겠죠. 항등함수가 된다는 말은 결국 f와 g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정확히 나와 있는 f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구해주면 ABCD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f의 역함수를 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됩니다. 자, f의 역함수. 자,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y는 형태로 바꿔주고요. 2x-4분의 3x 더하기 5인데 평행 이동된 함수의 식에 평행 이동이 얼마나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함수식 형태로 바꿔주면 훨씬 좋겠죠. 따라서 원래 하던 작업들을 쭉 해줍니다. 자, 분모에는 2x-4가 들어있고요. 약간 귀찮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여기 보통 x-2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편한데 지금 2x-4여서 좀 불편하죠. 이 식을 바꿔줍니다. 분모에 있는 2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y는 x-2분의 3x 더하기 5. 자, 요 형태면 좀 바꾸기 수월할 거예요. 자, 이제 요 놈을 가지고 x-2분의 3 곱하기 x-2로 바꿔주고 형태를 비교해보면 11이 모자라죠. 11을 더해줍니다. 결국 x-2분의 11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조금 깔끔한 형태로 떨어졌죠. 이제 x와 y의 위치를 바꿔서 y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 x는 y-2분의 11 더하기 3이 될 거고 우변에 있는 3을 이항해서 좌변과 우변을 바꿔주면 y-2분의 11은 2x-3이 됩니다. 양변에 역수를 취해주면 좋겠죠. 11분의 y-2는 2x-3분의 1이 되고요. 양변에 11을 곱하면 이렇게 11 사라지게 되겠죠. 이제 양변에 2를 더해서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y는 2x-3분의 11 더하기 2. 이게 바로 fx의 역함수, 즉 gx가 되는 거죠. 자, 이 형태를 다시 요 cx 더하기 d분의 ax 더하기 b로 바꿔줘도 상관은 없지만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bcd 값이 아니라 요 gx의 점근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점근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함수식이 정리된 형태에서 조금 더 잘 구할 수 있겠죠. 점근선을 구해보면 x는 2분의 3 그리고 y는 2가 된다는 걸 식에서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굳이 ABCD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 13번. 자, 그림을 줘놓고 길이들을 물어봤네요. 그림은 유리함수 요놈의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프 위에 한 점에서 점근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원래는 그려져 있을 텐데 현재 x는 1보다 큰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윗부분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점피에서 점근선에 각각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두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풀이 방법이 잘 보이지 않아도 일단 요 길이들부터 표현을 잘 해주면 되겠죠. 길이들을 표현을 하는 방법은 현재 수선의 발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P 아래 길이는 P와 아래 X 좌표의 차만 구해주면 될 거고요. PQ의 길이는 P와 Q의 Y 좌표의 차만 구해주면 될 겁니다. 각각 나눠서 한번 해볼 건데 이 길이를 아는 방법은 일단 점근선의 방정식은 알고 있기 때문에 Y죠. 이 P의 좌표만 잘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P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점 P가 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함수식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점 P의 x 좌표를 만약 t라고 한다면 x에 t가 들어갔을 때 값이 y 값이 되기 때문에 y 좌표는 t-1분의 16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표시한 빨간색, 파란색 각각의 길이를 구해보면 일단 빨간색 PR의 길이는 X 좌표의 차만 알아내면 되겠죠? 즉 T-1이라고 하는 놈이 저 PR의 길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PQ의 길이는 Y 좌표의 차만 알아내면 돼서 요 Y 좌표에서 2라는 값을 빼주면 되겠죠? 즉 T-1분의 16 더하기 2 빼기 2니까 뒤에 사라져서 그냥 요 놈이 바로 PQ의 길이가 됩니다. 옆에다 좀 써볼게요. PR 더하기 PQ는 요 둘을 더해준 값입니다. 자, 그런데 요 형태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일단 산술 기하 평균을 쓰려면 더하는 두 식이 혹은 더하는 두 값이 양수여야 한다는 것을 체크를 꼭 해야겠죠? 그런데 현재 점 P라고 하는 놈은 x가 1보다 큰 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기 때문에 t의 값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클 거예요. 즉 t-1이라고 하는 놈이 양수인 걸 알 수 있겠죠. t-1이 양수니까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돼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건 이런 식이었죠. a 더하기 b는 2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a, b가 양수일 때 성립을 하고요. 등호는 a와 b가 서로 같을 때 성립을 했습니다. 요 형태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현재는 분모에 있는 2를 우변으로 넘겨준 요 공식을 써가지고 풀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2루트 t-1 곱하기 t-1분의 16이 되고요. 근호 안에 t-1끼리 약분이 되어서 결국 근호 값은 4, 결국 우변의 값은 8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PR과 PQ의 합의 최소값은 8이 되고요.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아까 여기서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T-1과 T-1분의 16이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을 합니다. 즉 T-1의 제곱이 16과 같을 때이니까. 그런데 T가 1보다 클 때만 생각을 해주니까 T-1이 4가 되어야겠죠? 즉 T가 5일 때 등호가 성립을 해서 최소값 8을 갖게 됩니다. 이 생각까지 해주면 되고요. 얘는 서술형이 아니어서 산술기하 평균 어쩌고저쩌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14번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보면 좀 당황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함수의 그래프 k값을 잘 모르긴 하지만 대충 어디쯤에 위치해 있고 어떤 형태로 그려지는지 예상은 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예상해보고 그 다음에 역함수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역함수의 그래프와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y는 x 대칭인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 요 둘이 어떤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y는 x라고 하는 직선 위에서 만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 놈의 그래프 그리고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 건데 요 함수의 그래프는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얘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될 겁니다. 자, 저기 다른 어플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상태이죠. 주어진 함수 y는 루트 x-3 더하기 k인데 지금 k 값을 0으로 설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k의 변화에 따라서 주어진 빨간색 그래프는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될 겁니다. 자, 평행 이동을 적절히 시켜보면서 어떨 때 문제에서 말을 했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물론 손으로 그려봐도 되고요. 자, k 값을 증가시키면 빨간색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 이동이 될 텐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지나서부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죠? 약간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은 접하는 경우를
지나서 생기게 되고요. 계속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가 요 초록색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올라간 이후부터 다시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머릿속으로 그리든 손으로 그리든 하면서 언제 직선과 요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즉, 우리가 구해야 할 건 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접하는 경우 k 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k 값이 좀 더 커지면서 저 초록 색깔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올라올 때가 언제인지 알아서 그 사이 값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요 첫 번 좀 더 쉬운 거부터 할까요? 요 초록색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요 경우부터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에 지금 여기가 3으로 나와 있어서 헷갈리는데 현재는 원래 k인 상태였죠. 자, y는 루트 x-3 더하기 k의 그래프가 직선 y는 x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미안합니다.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요 초록 색깔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는 경우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저 초록 색깔 점의 좌표는 요 함수의 식 형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3,k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k만큼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원점도 3,k까지 평행 이동이 되었겠죠. 자, 따라서 3,k가 직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결국 간단하게 k는 3이라고 하는 거를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즉, k가 3일 때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지만 만약 k 값이 커져서 요놈의 그래프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래프가 다시 딱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되겠죠. 즉, 적어도 k는 3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k가 3일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걸 확인했고요. 이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직전에 k 값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내줘야 하겠죠. 따라서 접하는 경우에 k 값을 구해보고 아까 구했던 3과 그 사이 값을 구해내주면 됩니다. 자, 접하는 경우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가 k인 상태였고요. 직선 y는 x랑 무리함수 y는 루트 x-3 더하기 k랑 접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둘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줘서 교점이 한 개라고 말을 해주면 되겠죠. 즉 루트 y가 사라졌네요. y는 루트 x-3 더하기 k 그리고 y는 k라고 하는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는데 양변이 두 식이 모두 좌변이 y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x는 루트 x-3 더하기 k로 풀어주면 됩니다. k를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x-k는 루트 x-3이 되고요. 양변을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은 x-3이 되어서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고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주면 이 함수식은 이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더하기로 할까요?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더하기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은 0이 됩니다. 자, 이제 교점이 한 개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딱 한 개라고 풀어주면 되겠죠? 즉 판별식의 값을 0이라고 설정해주면 됩니다. 자, 판별식의 값 구해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이니까 이놈을 풀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4k 마이너스가 아니라 더하기 11이 되겠죠? 자, 요놈이 0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k는 4분의 11이 될 거예요. 자, 아까 구했던 초록 색깔 점이 직선 y는 x 위에 있을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때는 k가 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다고 했죠. 따라서 k 값은 요 경우 3도 가능하고 평행이동이 덜 된, 즉 3보다 작은 형태에서는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가 구해줬던 판별식이 0인 경우, 교점이 한 개인 경우는
생각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4분의 11보다는 훨씬 커야 하겠죠. 따라서 요 사이에 있는 값을 생각을 해주면 되고 4분의 11은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4분의 11보다는 k가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약간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꼭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함수를 평행이동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 이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려우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꼭 자기 것으로 만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을 써보면 4분의 1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중단원 마무리하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